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이혼합시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박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차갑게 내뱉어진 아내 이정숙의 목소리는 겨울밤 바람처럼 서늘했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덜컥 떨어뜨릴 뻔하며 아내를 바라봤다. 뭐라고 했어, 정수가? 방금 뭐라고 했냐고. 이정숙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결혼 15년 차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소와 체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나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서로 이렇게 상처 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혼합시다. 민수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움켜쥐었다.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지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거실 창밖으로 봄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자꾸만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민수는 젖은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 느껴졌다. 정수가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보,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하기까지 수천 번은 고민했어요.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민수는 억울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무책임하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집안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아이를 위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그 모든 걸 부정하는 듯 했다. 정수가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아. 우리 다시 얘기해 보자고. 아니에요. 오해 아니에요. 여보는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항상 일 핑계만 댔죠. 나 혼자 애 키우고 나 혼자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정수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더 신경 쓸게. 내가 당신 힘들게 한 거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보,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리됐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내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1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말들을 곱씹었다. 왜 그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자신이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 비 내리는 소리가 깊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민수의 눈가에는 피곤이 맺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져가는 불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박민수는 거의 매달리듯 아내에게 애원했다. 이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부엌 식탁 위에는 저녁을 먹다 만 밥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김치 냄새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 흔한 부부싸움의 잔해 같았지만 이번만큼은 되돌아가기 어려운 벽이 느껴졌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 그릇을 치우려 했다. 그러나 민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정수가, 나 좀 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보, 잘못이라는 게 꼭 큰 사건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 그걸 당신은 외면했어요. 아이 키우는 문제, 살림, 내 인생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데. 당신은 늘 회사, 일, 돈 그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단한 벽처럼 단호했다.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는 외면과 방치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거실 한편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때 아이가 웃으며 뛰놀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적막만이 감돌았다.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져 있었고 부부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시간이 이혼 선언으로 변해버렸다. 정수가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욕먹고 밤낮 없이 일하고 나름대로 집을 지키려고 애쓴 거라고. 그런데 너는 왜 내 노력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여보, 나는 당신이 일하는 거 당연히 감사했어요. 하지만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가 없었고 내 마음은 늘 비어 있었어요.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져서 다시 채울 수 없어요. 민수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거실을 서성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는 세 식구가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웃음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이혼이라니 정수가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알기나 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겠다고.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겠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어요.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요. 민수는 그 말에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사랑받고 싶다, 기대고 싶다,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단순한 외로움의 하소연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런 의심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정수가,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나 진심이야. 정말 바꿀 수 있어. 제발 이혼 얘기만은 하지 말자. 여보,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내 마음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고요했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민수는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끼며 벽에 기댔다. 그동안 당연히 이어질 거라 믿었던 가정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몸으로 듣고 있었다. 창밖에선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민수의 눈가도 서서히 젖어갔다. 여보, 당신 외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찢어발겼다. 박민수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아내 이정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꺼내듯 단호하고 서늘했다. 뭐라고 했어? 내가? 외도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수가.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여보, 이제 다 그만해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당신이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숨기듯 쓰던 거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당신이랑 어떤 여자같이 있는 거 사람들 눈에 다 띄었다고.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봤다. 목이 타 들어가듯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정수가,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언제 외도를 했다고 그래?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한 게 전부야. 내가 뭐 잘못 본 거겠지. 여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랑 웃으면서 다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업무 얘기? 그냥 술자리?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민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차마 뭐라 변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 동료와의 짧은 대화 장면이 스쳐갔다.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과 웃으며 얘기했던 기억. 그 모습이 혹시 누군가의 눈에 오해로 비쳤을지도 몰랐다. 정수가 제발 믿어줘. 난 절대로 그런 짓 안 했어.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 여보, 나 이제 못 믿겠어요.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밤마다 이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그러면서 당신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아내가 단정 지어버린 상황. 그런데 아내의 얼굴은 너무도 단호했다. 거실 한켠에서 흘러나오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민수의 세계는 멈춰버린 듯 했다. 정수가 내가 진심으로 말하잖아. 나 그런 적 없다고. 당신만이 내 전부였어.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여보, 당신은 지금도 변명만 해요. 나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이혼 얘기 꺼낸 거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꾹 참으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민수는 무너지는 가정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비가 그친 창밖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늘진 하늘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은 못 속여요. 박민수는 가슴을 쥐어뜯듯 두 손을 움켜쥐었다. 억울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정숙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정수가 제발 믿어줘. 내가 그럴 사람이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왔는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매도하는 거냐고. 여보, 가정을 지킨다는 건 밥벌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여러 사람 입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 뭘 믿어야 합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회사 근처에서 동료와 있었던 짧은 장면들이 왜곡되어 퍼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 김말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부부의 고성이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들이야? 정숙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민수가 밖에서 딴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대로는 제 인생이 망가져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는 민수를 노려보았다. 민수야, 내가 그랬냐? 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내가 집안 기둥이라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니? 어머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를 퍼뜨린 겁니다. 정숙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믿음을 잃은 듯 했다. 정숙의 흐느낌이 방안을 채우자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내 편에 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숙이가 괜히 이런 말까지 하겠니?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민수는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억울한 건 저라고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겁니까?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여보, 이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어머니 계실 때 말씀드리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에 혼자 내던져진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침묵, 아내의 단호함,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정수가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바꿀게.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하지만 이혼만은.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사래를 쳤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억울한 거겠죠. 하지만 억울하다 한들 내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내가 돌아서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정숙의 말은 날카롭게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둥처럼 고개를 떨궜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집안에는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민수가 다른 여자와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참습니까? 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제 삶도 다 망가졌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말했고 박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정수가 제발 그만해라.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을래? 민수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도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내가 바보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 당신이랑 그 여자 같이 있었다는 얘기,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더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소한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것이 배신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때 어머니 김말순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게 다 헛소리였니? 정숙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너만 억울하다고 우기겠니? 민수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다. 어머니마저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맹세코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네요. 제가 그렇게 믿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며 방안을 울렸다. 하지만 정숙은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보, 믿음은 이미 끝났어요. 부부 사이에서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참으려 해도 당신 얼굴만 보면 그 소문이 떠오르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나는 더 못 살아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내저었다. 정수가 제발 제정신 차려. 나 억울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하지만 그의 절규는 정숙의 굳은 표정을 흔들지 못했다. 여보,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사인만 해주면 됩니다. 아이 문제는 따로 상의할게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이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고 문서까지 준비한 상태였다. 정수가 우리 아이는? 아이 생각은 안 해? 우리 아이가 이혼 소식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 가정을 이렇게 산산이 부수고 나면 후회할 거라고. 정숙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대답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싸우고 의심하는 집에서 자라는 게 더 큰 상처니까요. 민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 주저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초침 소리마저 잔인하게 크게 들려왔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고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지? 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겠냐고. 왜 다들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박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거실 안에는 그의 울부짖음만 메아리 쳤다. 이정숙은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차가운 기류 속에서 민수는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잠들지 못한 건 민수뿐만이 아니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에 박혔고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김말수는 부엌에서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따뜻한 기운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국을 휘젓고 있었고 민수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다. 민수는 힘없이 눈을 들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정숙이가 저렇게 억울하다고 울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건 너 스스로 알 거다. 나는 괜히 며느리 편드는 게 아니다. 여자가 그런 말까지 꺼낸 건 그만큼 마음이 상한 거다. 민수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는 진짜 결백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집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같이 욕을 먹으면서도 집에 돈 가져오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외도라니 제가 무슨 파렴치입니까?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여보, 그럼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그 많은 눈과 귀가 다 착각했다고요? 저는 당신 말을 믿고 싶어도 더는 그럴 힘이 없어요. 민수는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빚 갚느라 쌓인 서류들과 아이의 그림책이 뒤섞여 있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종이를 움켜쥐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가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아이에게도 큰 상처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정숙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어머니, 저도 아이 때문에 수없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민수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못 믿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조차 자신을 온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조차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다. 저 사람 맞대. 아내가 이혼 소송 낸다잖아. 회사 앞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본 사람도 있다던데.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의 눈빛이 등에 꽂히는 듯 했다. 억울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듯한 고립감에 숨이 막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차창 너머로 번지는 노을만이 쓸쓸하게 그의 눈을 스쳤다. 늦은 저녁 골목길. 회사에서 돌아오던 박민수는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마주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민수를 불러 세웠다. 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상대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다.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뭘 말입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 말인데요. 요즘 동네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다른 집에 자주 드나드는 걸 여러 번 봤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민수 씨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민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수기가 다른 집에 드나든다고요? 이웃 주민은 난처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 저도 사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몇 번이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 그냥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몸이 굳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한 발짝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이웃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다. 아내가 다른 집에 드나든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는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와 그녀를 노려보았다. 정수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산다고 사람들이 떠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정숙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고개를 들었다. 여보,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됐군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래서 사실이란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사람과 지내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당신 옆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정수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외도했다고 몰아세우더니 정작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단 한순간도 널 의심하지 않았는데 넌 언제부터 날 배신한 거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와줬어요. 나도 사람인데 버틸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차라리 나한테 죽이라고 해라.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냐? 내가 언제 널 홀대한 적이 있냐고. 정숙은 흐느끼며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무너져가는 가정의 비명을 대신해주는 듯 했다. 정수가, 그 남자가 누구야? 대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집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박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미쳐버릴 듯 흔들렸다. 이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말해. 당장 말하라고. 내가 누구랑 사는 건지.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내 가정을 짓밟은 게 대체 어떤 놈이냐고. 정숙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니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당신이 알면 더는 못 견딜 거예요. 못 견디는 건 이미 나야. 하루하루 숨 쉬는 게 지옥인데 내가 뭐라도 털어놔야 내가 어떻게든 버틸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초침 소리가 잔인하게 울렸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직은 말 못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라고. 장난해 지금? 내가 무슨 드라마 쓰냐? 나는 지금 당장 알아야겠다니까. 민수는 손에 잡히는 소파 쿠션을 힘껏 내던졌다.
벽에 부딪힌 쿠션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 김말순이 휘청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두 눈에는 충격이 번져 있었다. 정수가, 너 무슨 말을 한 거냐?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니. 정숙은 순간 굳어버렸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어머니 보셨죠?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제가 억울했던 거, 정숙이가 날 배신했던 거,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정숙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정숙아,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니? 내 아버지 같으신 분이 계셨으면 널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다. 정숙은 눈물을 떨구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수랑 사는 게 더는 숨이 막혀서. 민수는 어머니 앞에 머리를 박으며 흐느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며느리를 향한 연민이 아닌 가문이 산산이 부서져가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었다. 민수야, 내가 억울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어떻게 하니? 아이는 어떻게 하고 이 집안의 체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흐느꼈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마치 하늘마저도 이 집안의 비극을 함께 통곡하는 듯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다. 정수가, 이제 그만 말해라. 내가 직접 말하겠다. 거실 문이 열리며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호였다. 박민수의 친형, 이 집안의 장남이었다. 민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형이 여길 왜? 민호는 굳은 얼굴로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주버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 단어가 끊겼다. 민수는 형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눈치챘다. 형 설마 그 남자가 형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무엇보다 명확한 인정이었다. 민수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절규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내 아내랑 재수 씨랑 형이 그런 사이였다고. 민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집안일에 무심하고 정숙이가 점점 외로워하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옆에 서 있었다. 그게 잘못인 건 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향해 외쳤다. 아주버님,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저 혼자 책임지고 끝낼게요. 민수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숙 씨.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민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데 더는 감출 수 없다. 민수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형을 노려봤다. 형, 내가 형을 어떻게 믿고 의지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 지탱하는 건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이 내 등을 이렇게 찌른 거냐? 어머니 김말수는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나 외쳤다. 민호야, 내가 어떻게 내 동생 아내랑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불효자식아. 민호의 눈빛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이렇게 돼버린 이상 거짓말로 더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민수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차라리 날 죽여라, 형. 내 인생을 다 앗아갔으니 이제 뭐가 남았냐고. 거실 안은 울음과 절규, 분노와 배신이 뒤엉킨 지옥 같았다.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가장 큰 적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집안을 집어삼킬 듯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다. 형,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라도 의지할 사람이라 생각했던 게 형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재수 씨랑. 박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바닥을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박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이미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한 단호함도 섞여 있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겠지만 정숙 씨 옆에 서 있던 내가 어느 순간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그게 죄라면 다 내가 짊어지고 갈게. 민수는 벌떡 일어나 형의 멱살을 붙잡았다. 죄라면 내 인생 다 짓밟아 놓고 죄 한마디로 끝내겠다고. 내가 형이 맞냐?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하지만 넌 내 형이잖아. 내 피부치라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내 반격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다, 나는 내 형이다. 그래서 더 죄스럽다. 하지만 민수야, 정숙 씨도 사람이야. 너와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기나 했니?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인데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아주버님, 그 호칭 하나로 선을 지켰어야 했잖아. 그런데 넌 그 선을 발로 짓밟고 넘어간 거야.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보, 아주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 잘못이에요. 내가 약했어요. 민수가 나를 몰라준다고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아주버님한테 기대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미안하다고?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내 가정을 박살낸 사람들한테 내가 뭘 더 들어야 하냐고. 차라리 날 죽여버려라. 그는 형의 멱살을 붙잡은 손을 거칠게 밀쳐내며 주저앉았다. 어머니 김말순이 비틀거리며 두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호야, 정수가 제발 그만해라.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으냐?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내가 두 눈 뜨고 봐야겠니? 하지만 그 절규도 갈라진 가족의 틈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정숙은 차가운 눈물에 얼굴을 파묻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선 채 돌처럼 굳어 있었다. 거실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절망이 얽히며 집안을 가득 메웠다. 누구도 한 발짝 다가서지 못했고 누구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천둥이 울려 퍼졌다. 마치 세상이 이들의 붕괴를 증명하듯 요란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하지만 박민수의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정숙은 결국 집을 떠났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싸들고 나갔고 아이는 친정에 맡겼다. 민호 역시 고향 집을 떠나 홀로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길을 향했지만 남겨진 상처는 한 곳에 깊게 새겨졌다. 박민수는 그 뒤로 몇 달 동안 허수아비처럼 살았다.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저 사람 아내가 형이랑이라는 소문은 이미 사무실 안팎으로 퍼져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빈집으로 돌아와 술에만 기대어 살았다. 어머니 김말수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텼다. 젊었을 땐 두 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주기를 바랐는데 노년에는 오히려 서로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버린 꼴이었다. 그녀는 가끔 영정사진 속 남편에게 중얼거리곤 했다. 여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당신이 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다. 세월이 계절을 바꾸고 나서야 민수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아버지로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친정에 맡겨두었던 아이가 주말을 맞아 집에 왔다. 아이는 낯설게 휑한 거실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집에 안 와?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아이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는 지금 조금 멀리 가 계셔.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은 자신에게도 다짐이었다. 이미 부서진 가정과 무너진 믿음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는 지난날의 절규와 분노를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도 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형도 정숙도 원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이 고통을 견디면서 아이와 내가 살아낼 길을 찾아야지.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남은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희미한 의지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을 지켜내려는 의지와 진심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스스로를 붙잡는 용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심함이나 외면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삶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맞지만 그 뒤에도 다시 일어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